저는 커피의 맛을 간단하게 밥맛에 비유하기를 잘합니다. 밥이 맛이 있으려면 첫째 어디서 생산된 어떤 품종의 쌀인가? 이것이 쌀의 가격이며 맛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을 어느 정도 붓고 열을 가하여 끓이고 뜸을 들여서 맛을 낸다. 여기서도 설익은 밥, 죽진밥, 보통밥, 뺀밥, 누른밥, 탄밥, 주먹밥, 김치볶음밥, 짜장밥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로 열을 얼마나 가하고 지속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에 같은 이치입니다. 설익은 밥이나 탄밥을 제외하면 사람의 기호에 따라 물을 붓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셋째 방금 한 밥이냐? 식은 밥이냐? 오래된 밥이냐? 이다. 같은 종류의 쌀이라면 방금 한 밥은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은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은 밥 맛있게 만들어 먹는 방법이 곧잘 요리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지은 밥보다 맛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오래되어 상한 쉰밥도 있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커피숍의 메뉴를 보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피는 생산국에서 정한 외관상 등급과 품종의 등급으로 이미 쌀과 마찬가지로 커피의 맛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의 커피는 생두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을 들 수 있는데 시중 유통되는 생두의 가격이 1kg에 2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커피의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그러면 200지 한 봉지에 3만원이 넘는 생두가 가공이 되었다면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겠습니까? 이름만 커피 봉지에 블루 마운틴이라 되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브랜딩된 것입니다. 브랜딩이란 커피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커피를 혼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블루 마운틴 원두가 몇 퍼센트가 들어있겠습니까? 브랜딩된 블루 마운틴은 진짜 블루 마운틴이 한 톨이라도 섞여 있겠습니까? 혹시 몇 톨이 들어있다 해도 과연 맛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 대답은 쌀밥에 찹쌀 몇 개 섞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볶여져 오래된 식은 값 블루 마운틴보다는 즉석에서 볶음한 낮은 등급의 원두가 훨씬 향미가 풍부하다는 것을 로스팅 커피 볶음을 해본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볶음의 정도에 따라 8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볶음 과정은 밥을 하는 과정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밥하는데도 몇 단계가 아니었던가요? 커피도 오래되면 산패하여 커피를 못 먹게 됩니다. 즉 썩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밥도 오래되면 먹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보통 커피는 7일이 경과하면 서서히 맛이 변해갑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전시에 개발된 커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저급한 커피입니다. 예전에 먼 길을 가거나 전시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참하던 주먹밥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커피의 맛은 생두의 맛이 50%를 좌우하고 40%가 커피 로스팅 커피 볶기 기술이며 10%가 커피 볶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커피 로스트를 작동할 줄 알면 로스팅 기술이 커피의 질을 완전 좌우하는 것처럼 커피를 모르는 사람을 기만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커피 바리스타 이태리 말로 커피를 메뉴대로 만드는 사람을 일컬음과 맛을 좌우한다고 기만하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최근에는 RFBROTATING, FLUIDIGED- 배드 방식 첨단의 기술로 볶아내는 커피는 맛에 있어서 생두의 맛이 40%, 로스팅 기술이 50% 커피 볶기가 10%로 맛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커피를 사용하더라도 고품질의 원두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배가 고플 때 무슨 쌀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바로 지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흰 쌀밥을 생각하듯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볼 때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향수에 젖을 때 방금 로스팅한 원두를 추출하여 내린 향기로운 김이 피어나는 한 잔의 커피를 원합니다. 커피의 생명은 바로 신선도입니다.